달라? 쌤이 거기로 가시면 가려져요. 오, 괜찮네. 자, 우리 처음 이론 교육 시간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이론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기본부터 이제 모발학부터 그냥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공식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펌을 하면은 어떤 모발 상태에 따라서 약을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열을 넣는지, 이거를 공식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이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쌤 왜 여기 있어? 들어도 돼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긴 한데 그냥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발은 모표피랑 또 뭐 있죠? 모피질. 그리고 또 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 왜 저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왜 끼워주세요? 네네네. 저 혼내고 있는 시간인데. 이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모표피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모표피가 뭐지? 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모표피는 이제 모발의 갑옷 혹은 방패, 그래서 큐티클이라고 해서 모발을 보호해주는 가장 겉에 있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약 10에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해. 그래서 모표피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발을 보호해주는 갑옷과 방패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모피질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펌을 하던 염색을 하던 어떤 화학 시술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모피질이고, 그리고 전체 모발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만졌을 때 질감, 그리고 머리의 두께감, 그리고 색상, 이 모든 것들은 이 모피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모수질은 이 모든 것 안에 끼어 있는 공기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왜냐? 화학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표피는 김밥으로 했을 때 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밥, 얘는 단무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 펌을 할 때 있어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모수질이라는 게 있고 이 모피질 안에 얇은 공기층이 하나 있다. 얇은 모발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혀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모발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중요해. pH. 나 pH가 뭔지 아는 사람? 저는 모발의 수소 이온 농도. 오케이. pH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면 됩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 이게 뭐냐면 알칼리와 그리고 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pH는 0부터 14까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등전점과 중성이 있어. 등전점은 우리가 5.5라고 해서 모발이 가장 안전한 상태를 띠는 pH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성은 7인데 딱 중간이죠. 14에서. 여기는 알칼리도 아니고 산성도 아닌 딱 중간. 이게 중성이에요. 우리가 펌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펌을 해야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펌을 할 때 머리를 만지고 이 펌 뭘 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pH를 고려해서 펌제를 선택을 하면 실수가 없는데, 그냥 머리가 센 거 같으니까 좀 센 거 쓸까?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좀 약한 거 쓸까 하다 보면은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되고 컨디션이 나쁜 날은 잘 안 돼. 왜냐? 정확하게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H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모발은 pH가 4.5에서 5.5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모발은 팽윤이 돼. 그리고 산성으로 올수록 수축이 되고, 그래서 얘는 열린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는 닫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고기로 따졌을 때 얘는 삶고 얘는 굽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해. pH. 그리고 이거는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만 있으면 좋은 게 pH 7에서 8, 8에서 9 이렇게 pH 1당 세기가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pH 1 차이가 엄청 큽니다. 10배라는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엄청 세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환원, 연화. 나 이 차이 뭔지 안다. 나 설명할 수 있다. 없어? 연하는 그 사이를 다 끊어서 이제 그 뭐라 그래 다시 그 모발 사이사이 뭐였죠 시스테인을 다 끊어놔서 이제 분자 간에 결합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연하고 환원은 다시 돌아가는 게 틀렸어. 연화. 이게 팽윤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화라는 거는 모발을 열어주는 거. 모발을 열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공간을 넓혀주는 거야. 그래서 연화는 모발에 큐티클에 가복과 방패가 있었던 거를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원은 닫아주는 거 아니에요? 환원은 그 안에 모피질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방금 말했던 시스테인 결합을 하는 게 환원인 거야. 자, 이렇게 집 내부가 있어. 여기에 막 침대도 있고 뭐 책상도 있어.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장롱도 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 문이 있네. 자, 연화는 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부를 넓혀주는, 이걸 연화라고 해. 환원은 배치되어 있는 가구를 재배치시키는 거야. 그게 환원. 환원이 중요한 거고, 연화는 이 환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펌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환원만 되면 돼. 그럼 연화는 왜 필요할까? 환원 그 약재가 들어가게끔 도와줘. 맞아. 얘가 환원이 되려면 큐티클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연화라는 작업이 돼야 이 환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 그 다음에 환원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냥 정말 기본. 펌은 하기 전에 그냥 딱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약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약이 어떤 게 있고 일단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 약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알칼리, 중성, 산성. 펌제는 이 세 종류가 크게 있다. 알칼리 펌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매장에 있는 걸로 치면 시세이도, 그리고 필라톡스가 알칼리 속한다. 중성은 서프라리스가 중성 펌제. 서프라리스도 6점 몇이던데 그것도 중성으로 가는 거. 중성 펌제. 혹시 산성, 그게 서프라이스가 건강에 있고
손상이 있잖아. 손상이 pH가 조금 더 낮아. 산성펌제 혹시 산성펌제 쓰는 거 있어요? 파워베이스. C5 말고는 안 쓰죠. C5 다른 미용실에서 보통 저렴하게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스라고 있어요. 파란색 통에 들어있는. 혹시 본 적 있어요? 산성펌제는 자 알칼리 펌제는 보통 돼 약재가 크림형 되고, 중성펌제는 보통 크림이긴 한데 조금 더 로션처럼 묽어. 산성펌제는 거의 다 그냥 물이야. 거의 다 물에 약간의 점도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알칼리 펌제가 하는 역할은 연화랑 환원을 동시에 다 해. 그래서 건강한 모발에는 연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졸려? 적고 있었어. 그리고 중성 펌제는 연화 작업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서프 같은 경우는 발라놓고 오랜 시간 있어도 안전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연화가 아예 안 되진 않아. 그냥 소량 돼, 소량. 얘랑 비교했을 때 거의 안 된다. 산성 펌제는 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pH 자체가 거의 모발과 같아. 그래서 얘는 2시간 발라놓고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건강한 모발에 얘를 발라놓고 뭐 한 20-30분 안에 연화가 환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은 펌제의 특성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얘는 건강모 혹은 곱슬이 심한 모발에 써야 되는 알칼리 펌제, 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중성 펌제는 환원 위주에 일어나지만 약간의 연화가 일어난다. 산성 펌제는 연화 없이 환원만 일어난다. 알칼리 펌으로 갈수록 연화도가 세. 연화가 강하게 들어가. 그리고 산성 펌제로 갈수록 환원이 세. 얘가 환원도 되기는 하는데 얘는 약해. 얘는 중간, 얘는 세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쪽은 환원이 세고 연화가 안 되고, 이쪽은 연화가 세고 환원이 좀 약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펌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머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우선 모발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자, 모발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모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발 분석을 할 때 뭐를 봐야 될까? 곱슬. 곱슬. 맞아, 곱슬. 그리고 손상. 손상. 건조한 지. 그리고 굵기. 굵기. 술술 나오네? 다 하네?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 그럼 모량.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내가 펌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곱슬. 곱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손상은 일단 제외를 할게.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자고. 그 중에서도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모발 굵기랑 곱슬이야. 일단 이 두 개만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약을 어떤 걸 선택을 할지 1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굵기랑 곱슬이, 굵기, 곱슬, 이 두 개가 굵을수록, 곱슬이 많을수록 펌은 잘 나와. 그리고 굵기랑 곱슬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굵기가 얇을수록, 곱슬이 없을수록 펌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굵고 곱슬이 있어. 펌이 잘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에 우리가 웨이브가 잘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반대로
굵기가 되게 얇고 곱슬이 없어. 반대로 펌이 정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웨이브를 걸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모량을 봐야 돼. 모량이 많으면 어떨까? 펌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모량이 많으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상관이 없을 것 같지. 모량이 많으면 펌이 잘 안 나와. 반대로 모량이 적으면 펌이 더 잘 나와. 그래서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량이 정말 많아. 수술 치고 들어가면 펌이 더 잘 나오고 모량이 정말 많은 상태 그대로 나오면 생각보다 처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머리가 얇고 생머리야. 그럼 펌이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숱도 많아. 안 나오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럼 일단 모량이라도 없애야겠지? 이거는 1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굵고 곱슬이야. 펌이 정말 잘 나와. 그 머리에 모량을 쳐야 될까? 이미 너무 잘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 치면 안 돼. 왜냐? 잘 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까지 치면 내가 만 로트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확률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모발 파악을 먼저 하고 이제 커트를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손상, 만약에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 적게 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pH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 강한 걸 쓸 거냐 약한 걸 쓸 거냐. 자, 그러면은 굵고 곱슬이야. 근데 건강해. 이런 머리는 어때요? 펌이 잘 나오지만 일단은 건강한 하나 그리고 곱슬 2개, 이 2가지는 꼭 알칼리가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여기에 손상이 많이 됐네? 이럴 땐 어떡을 할까? 알칼리는 필요해. 이 2개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손상이 돼서 여기 시세이도 쓰면은 왠지 녹을 것 같아. 중성의 알칼리를 섞던 알칼리의 산성을 섞던 이 pH 자체를 낮춰줘야 돼. 그래서 이 pH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알칼리 베이스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 곱슬과 건강한 상태에서, 아니 곱슬과 굵은 상태에서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pH 자체의 알칼리 펌제에 중성 펌제, 얘를 이 손상된 만큼 믹스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손상이 얼만큼 됐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느낄 수가 없잖아. 뭔가 표본이 없잖아. 공식이 없잖아.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곱슬의 굵은 모발에 염색이 한 번 돼 있다. 근데 그게 염색이 멋내기야. 약손상. 새치야. 얘는 중손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새로 자라난 머리에 곱슬에 굵은데 멋내기나 새치가 돼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럼 또 여기에 손상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더 있을까? 염색 말고. 전에 파마했던 거. 근데 맞아, 그거야. 전에 파마했던 건데 보통은 새로 자라난 머리에 또 파마가 돼 있지 않으니까 파마를 하러 왔을 거 아니야. 이 2개만 고려하면 돼. 자, 일단 멋내기랑 색치랑 있는데 얘가 중손상이라는 거는 손상도가 더 높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유는 멋내기 염색약보다 새치 염색약 자체가 알칼리도가 높고 손상을 더 많이 일으키는데 또 하나 이유는 얘는 자주 안 하는데 얘는 자주 해. 그래서 축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더 손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가 많아. 이런 머리에 곱슬이고 굵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 그냥 쓴다? 녹을 수도 있어. 이런 머리에는 알칼리 펌제를 낮추던가 아니면 꼭 중성 펌제를 섞어서 pH 자체를 낮춰줘야 돼. 기준은 이렇게 간다. 와카는 채취 염색거든요.
와칸도 새치 염색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와칸은 약간 별개야. 걔는 왜 별개냐? 다르지. 아니야. 걔는 천연은 아니야. 우리 천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시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천연 염색약은 헤나가 유일해요. 그것도 검은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붉게만 되는 거. 우리가 머리를 검게 혹은 브라운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천연은 없어요. 왜냐면 그 꼭 화학 약품이 들어가야만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 왜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와칸 천연이라고는 하지만 천연은 아니야 실제로. PTD라고 하는, 이건 알 필요 없지만 PTD라고 하는 색감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알러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있어야만 어둡게 가능합니다. 우리 필라로도라 있지 요거. 얘가 그거를 없애고 대체 성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그 어둡게 할 때 들어가는 알러지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알러지 반응이 적다. 비건 염색약이고 대신에 알칼리 이제가 들어가는데 그 알칼리 이제가 화학 성분이 훨씬 더 순환된 걸로 대체로 들어가 있어요. 와칸 같은 경우는 물이랑 썼기 때문에 알칼리가 없어. 알칼리가 없기 때문에 팽윤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보다 손상이 거의 안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칼리가 들어가 있어야 모발이 팽윤이 되고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서 우리가 머리를 만졌을 때 손상이 됐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멋내기를 했냐 새치를 했느냐, 근데 새치를 했는데 와칸으로 했느냐 아니면 알칼리 염색약으로 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와칸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매장 특성상 와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모발이 곱슬이긴 해. 근데 굵진 않아. 얇아. 곱슬이면은 펌이 잘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얇으면 어떻다 그랬어? 잘 안 나온다 그랬지. 이런 머리는 어떨까? 맞아. 얇은 거의 특징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컬이 늘어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테스트를 봤을 땐 컬이 나온 것 같은데 말리고 나면 늘어져 있어. 그게 얇은 머리의 특성이야. 곱슬 머리는 내가 나온 것보다 괜찮네 하고 머리를 말려보니까 더 세게 나와. 얘는 그 반대인 거야. 그래서 얇은 머리는 좀 처져.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세게 말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해. 그런데 곱슬이라는 특수성이 얘한테 부여가 되면 일단은 안 나오는 생머리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은 얇은 머리니까 뭐만 고려를 하면 돼? 처지는 것만 고려를 하면 된다. 연하는 똑같아. 곱슬이기 때문에 곱슬은 무조건 알칼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머리가 얇다 그랬지. 굵은 머리는 알칼리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지만 얇은 머리는 중성 베이스로 들어가야 돼.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우면 돼. 얇은 머리다 중성. 근데 곱슬이 있기 때문에 알칼리를 중성 펌제에 믹스를 한다. 자, 아까는 굵다 그랬지. 굵은 머리에 곱슬이야. 굵기 때문에 알칼리 베이스에 곱슬이니까 그냥 알칼리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손상이 돼 있는 경우에는 알칼리 베이스에 중성을 믹스하는데 얇은 머리의 곱슬은 얇기 때문에 중성 베이스의 알칼리를 믹스를 한다. 자, 비율을 대충 알려주자면 얇으면 중성이 대부분 7에서 9까지. 7에서 9인 경우는 얘가 얼마나 곱슬거리느냐에 따라서. 곱슬이 별로 없어. 그러면 9대 1이 될 수 있는 거야. 9대 1이라고 했을 때 그 1은 알칼리. 근데 곱슬이 얇은데 심해. 그럼 최대 6대 4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얇기 때문에 5대 5 이상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왜냐? 베이스가 중성인 거는 지켜야 돼. 모발이 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알칼리 베이스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알칼리 펌제는 환원력이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성 펌제보다 환원력이 약한데 얘가 베이스를 알칼리를 가지고 가면은 얇은 머리에 처지는 거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얇아. 그럼 중성 펌제에다가 내가 곱슬을 섞을 거야.
근데 손상이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중성을 더 넣어요. 중성 양을 더 넣어요. 그거 이미 했잖아. 9대 1로 했어. 근데 손상이 됐어. 어떻게 할까? 아까 펌제 하나 더 있었잖아. 산성 있었지. 산성을 섞으면 돼. 무슨 말이냐? 중성과 알카리를 믹스한 머리에 그 약재에 또 산성 펌제를 섞어주면 돼. 그 산성 펌제가 무슨 역할을 해?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리고 활용력은 높여주잖아. 그래서 얇은데 곱슬이야. 근데 곱슬이 별로 없고 손상이 많이 돼 있어. 그런 머리에는 중성 펌제 위주의 알카리를 섞고 거기에 산성 펌제까지 섞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탄력도 가져가고 곱슬도 필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근데 알카리에 산성을 넣으면 이미 중성화가 좀 중성에 가까워지는데 그 산성을 넣는 것만으로 pH 수치만 보면은 중성에 가까워지는 건데 꼭 산성을 넣어야 되는지. 자, 중성 베이스에서 얘가 중성 베이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곱슬이기 때문에 알카리를 넣어야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손상이 돼 있어. 그러면은 중성 펌제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문제이긴 했는데 중화 있지, 중화를 할 때 과수 같은 경우는 펌제랑 중화제가 1제랑 2제랑 만나면 물이 나와. 그게 이거 뭐야? 기호 무슨 기호라 그래 그거? 하여튼 그 물이 나와. 그거를 알려줬더니 배우고 온 거야. 어디서? 배우고 와서 어떤 친구가 우리가 롯데 와인딩을 해놓잖아. 거기다 이제 중화를 하잖아. 그리고 롯데 아웃을 할 거 아니야. 씻어야 되잖아, 당연히. 근데 그걸 안 씻고 그냥 넣어놓는 거야. 왜 넣어놔? 그랬더니 이거 1제랑 2제랑 만나면 물이 되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1제랑 2제랑 만나면 물이 되지만 그게 물이 정말 물로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카리 펌제랑 중성 펌제를 섞어서 중성 펌제로 만들기란 되게 어려워. 만약에 너가 이거는 이제 컬러에서 배울 문제이긴 한데 초록색이라는 게 있어. 초록색. 초록. 그리고 빨강. 이 두 개는 보색 관계라고 해. 보색 관계라고 해서 얘가 중화를 시켜주고 반대로 얘가 얘를 중화를 시켜줘.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중화가 돼. 그러면 이제 브라운만 남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정확히 브라운으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이 안 되고 그냥 얘만 캔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반대로 빨간색에서 초록색이 안 되고 빨간색만 없애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 펌제랑 산성 펌제를 섞어서 중성화를 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성 펌제를 안 쓰고 알카리 펌제랑 상성 펌제랑 만들어가지고 한다? 가능해. 저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중성 펌제 어차피 알카리를 넣으면 알카리 쪽으로 가잖아요. pH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지. 네. 근데 거기에 산성을 어느 정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으면은 다시 중성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애초에 중성이랑 알카리의 양만 조절을 해서 중성에서 어느 정도 알카리 쪽으로 가면 되는 걸로만 되지 않는 그게 다른 건가? 산성을 넣어서 pH를 낮추는 거가 중성에서 알카리 그 농도 수치를 조절해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지금 내 설명이 뭐였냐면 얇은데 곱슬이면 중성 펌제 알카리 섞는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 손상이 돼 있는 경우에
더 pH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로는 안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상성 펌제를 섞는다. 근데 pH가 낮으면 곱슬이 안 펴지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펴줄 수 있는 알칼리 펌제를 넣었잖아. 아, 그 말이구나. pH가 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있어. 초록색이 들어갔는데 빨간색을 없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없고 초록색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초록색이 내가 염색약에다가 초록색을 넣었어. 근데 이 빨간색을 넣다고 해서 이 초록색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주는 건 맞는데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무슨 pH가 낮아진다고 해서 알칼리 펌제가 그 알칼리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냥 펌제 pH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하면은 곱슬이 펴지고 그거를 pH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로 생각을 해서 이제 색깔 넣을 때도 이제 보색을 넣고 뭐 조정색 넣고 상품이 베이스 궁금한 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중성에다가 알칼리를 섞었잖아요. 기존 중성 펌제보다 pH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10% 20% 섞으면 그렇게 연화를 진행해놓고 왜 굳이 거기다 다시 산성을 넣어서 pH 다시 낮추냐 이거. 그럴 거면 그냥 중성 펌제 쓰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중성 펌제에 알칼리 펌제를 섞었는데 산성 펌제를 넣으면 그 알칼리 펌제가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이제 pH를 그러니까 파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색을 이제 만들 때 보색을 잡고 베이스 색을 넣고 뭐 이제 반사빛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각자의 역할로 색깔을 조금씩 더 넣잖아요 베이스에다가. 근데 이제 파마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산성을 좀 섞으신 게 환원 때문에 산성을 넣었는데 그게 pH가 산성이기 때문에 환원력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산성 펌제 그냥 pH만 보고 봤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각자의 역할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너한테만 따로 얘기를 해줄게. 궁금한데도 똑같이 잘 이해 안 가요. 아, 잘 이해 안 가?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이거까지만 설명하고 왜냐면 이게 연결되니까 흐름이 자 이제 얇고 생머리 이게 생머리면 이거 먼저 하자. 얇고 생머리면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생머리잖아. 그리고 얇잖아. 생머리야. 곱슬을 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면 알칼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넣으면 안 되는 아니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얇아. 생머리야. 잘 안 나오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환원력이 높은 걸 쓰는데 거기에 연화를 건강한 부분은 연화를 꼭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산성이랑 산성 그리고 중성 얘로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중성 펌제에 산성을 믹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산성 위주의 중성을 넣든지. 이건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모발이 얼만큼 얇을래 그리고 얼만큼 생머리인지 이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 얇고 생머리인데. 근데 저 정도면은 엄청 얇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얇은데 저 진짜 얇아요. 현진이가 진짜 얇아요. 얘는 드라이를 한 건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염색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머리는 손상이 되어 있으면 잘 나와. 왜냐면은 연화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다 이런 머리는 산성 펌제 바르고 말면 나와. 대신에 그냥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휘는 게 드라이를 한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러면 원래 그냥 쭉 생머리야? 네. 만약에 저 정도 모발에 쭉 생머리야. 그러면은 그냥 중성 펌제 위주의 산성을 좀 믹스를 해. 근데 비율이 중성 위주의 산성 뭐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럴까? 이걸로만 해도 되는데 왜 얘를 섞을까? 얘가 아까 내가 뭐가 세다 그랬어? 환원이 세다 그랬지. 얇은 머리는 뭐예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중성 펌제에 반대로 아까 같은 경우 얇은 머리에 곱슬인 경우 곱슬을 피기 위해서 알카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지. 반대로 얘는 중성 펌제에 환원력이 강한 산성의 힘을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해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얇고 생머리인데 손상이 되어 있을수록 산성 펌제의 비율을 높이면 된다. 아까 높일 수 있는 거 기준이 멋내기, 새치. 이렇게 이건 뭐 탈색한 건가? 네. 현진이는? 네. 이런 머리는 그냥 산성 베이스로만 해야 돼. 중성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산성 펌제로만 한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손상이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중성을 에서 산성 비율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되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걸 설명을 해야 이건 사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단백질? 펌제에 들어가는 성분은 치오는 알카리가 세고 시스테인은 중성과 산성 쪽에 가깝고 시스테아민은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왜 이건 보통 까먹어. 왠지 알아? 야, 애매해 이게 좀. 애매해. 왜 설명이 좀 애매해.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환원제야. 얘가 환원제야. 그래서 치오는 보통 알카리 펌제의 환원제로 쓰여. 시스테인은 보통 중성 펌제, 얘가 중성 펌제에 많이 쓰여. 시스테아민이. 얘는 산성 펌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예전에는 치오랑 시스테인 위주로만 썼는데 요즘엔 거의 다 시스테아민이야. 자, 이유가 뭐냐면 치오의 역할은 알카리의 역할이 되게 강해서 엄청 강해. 그래서 팽윤도 일으키고 그리고 입자도 되게 커. 그리고 시스테인 얘는 부드럽게 머리를 연화를 시켜줘. 그러니까 환원을 시켜줘.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 보통 얘를 안 썼어. 왜? 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치오에 있는 알카리 펌제만 썼다. 시세이도 같은 거. 근데 우리 서프 있지. 서프가 시스테아민이야. 얘는 뭐냐면 입자가 정말 작아. 제일 작아. 그래서 깊숙하게 침투를 해. 그래서 얘가 펌을 환원을 일으키는 힘은 엄청 세다. 그리고 얘네에 비해서 그 손상도도 적어. 그래서 탄력 있게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시스테아민을 쓰면 잘 나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얘네 때문에 썩는 거야. 자, 중성 펌제에 치오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치오를 얻기 위해서 얘를 썩는 거야. 그러니까 pH는 조절이 되지만 치오는 알카리 펌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치오를 이용을 해서 팽윤과 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했지? 혹시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아니요. 근데 혹시 이거 영상 공유해 주시나요? 아,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이제 연화하는 방법까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건강모 기준만 했잖아. 근데 건강모로 펌을 하러 오진 않는단 말이야. 자, 머리가 이렇게 있어. 보통 거의 90% 이상은 요래. 무슨 말이냐면 얘가 건강, 얘는 손상, 여기는 극손상. 자, 펌을 하러 오잖아. 90%는 다 요 상태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3터치를 해주면 된다.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건강모 바르고 여기 그냥 한 번에 바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돼. 잘할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여기에 맞게끔 약을 섞어서 해주면 좋겠지? 자, 아까 내가 말했었을 때 조건이 뭐가 있었어? 모발 굵기, 그리고 곱슬, 그리고 이게 많고 첫 번째 굵고 곱슬, 두 번째 얇고 곱슬, 세 번째 그래, 굵고 생머리도 있네. 근데 정확하게는 굵고 생머리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존재할 수가 없어. 굵으면 미세한 곱슬이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동양인들 중에 굵은 머리 중에 곱슬이 아닌 사람은 없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 딱 났을 때는 생머리 같아. 막 다 떠 있고. 근데 길잖아. 다 휘어. 그래서 이건 배제를 할게. 얘는 그냥 굵으면 곱슬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돼.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얇고 곱슬도 없다. 생머리. 자, 굵고 곱슬. 여기 어떻게 해? 알칼리 펌제 위주. 자, 손상됐어. 중성 좀 섞어. 그리고 여기 손상 좀 섞어. 너무 쉬워. 끝이야. 그냥 굵고 곱슬은 그냥 너무 쉽다. 그냥 생각할 필요가 딱 거기까지야. 알칼리 손상됐으니까 중성 섞고, 많이 손상됐으니까 산성도 섞어. 그러면 돼.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머리가 얇고 곱슬이야. 얇다고 했지. 중성 위주. 알칼리는 안 섞어도 돼. 섞어도 되고. 곱슬이 많으면 섞으면 돼. 만약에 반곱슬이야. 그러면은 없어도 돼. 중성 펌제로 충분히 다 펴져. 자, 손상. 중성의 산성 소량. 극손상. 이게 산성 위주의 얘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얇고 생머리. 중성의 산성. 여기 산성 위주의 중성. 얘 산성.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 아니 근데 저는 화원 연화 개념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 갑자기 필이 여기까지 오니까 계속 적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아니 근데 저 영상 보면서 나중에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거 말고 다 이해됐지? 그렇게 이제 연화를 하면 돼. 자, 그럼 시간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알칼리 적용 시간, 작용 시간. 얘는 작용 시간이 길지 않아 생각보다. 10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끝나. 만약에 20분이 됐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덧칠을 해야 돼 꼭. 아니면 헹구고 다시 가던가. 그러니까 20분이 지나면 이제 여기가 환원은 안 일어나. 그냥 계속 손상만 일으키는 거야. 중성은 계속 환원이 일어나.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중복 시술할 때 컬이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면역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서프라리스를 계속 선물하면 다음에 할수록 털이 안 걸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산성은 연화가 안 되는 것 빼곤 다 돼. 그러니까 연화가 안 되는 게 가장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산성 펌제는 그냥 바르고 2시간 있어도 돼. 그러니까 산성 펌제 발라놓고 밥 먹고 담배 피고 조금 자다가 와서 잘 나왔나 하고 헹구고 나와서 말아도 된다. 아니 근데 산성분배는 원래 꼭 열처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요. 산성 펌제는 열 처리를 안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된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필수로 넣어야 돼요? 그렇진 않아. 근데 알카리 펌제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안 해도 연화나 환원 작용이 충분히 잘 일어나. 중성 펌제는 열이 안 들어가면 좀 약해, 얘도. 근데 얘는 진짜 약해. 왜냐? 연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짜 탈색머리랑 정말 이 둘처럼 이렇게 손상된 머리는 열 처리 안 해도 돼. 그러면 열 처리를 하면 열 처리는 기본 15분 이상.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열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머리들 있잖아. 이런 머리는 발라놓고 그냥 냅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냥 하늘쌤도 탈색했으니까 제외로 하고 탈색 안 한 모든 머리는 열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열 처리 15분. 근데 거기에 손상도가 탈색은 아닌데 좀 많이 상했어. 그러면은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15분 이상을 하는데, 얘는 그냥 엄청 오래 있어도 돼. 그게 장점이야. 저 하나 더 그 연화를 할 때 중성펌제로 이제 그 성성물 중성펌제로 이제 연화를 했어요. 근데 안 나와서 너무 이제 지글거려가지고 산성펌제를 덧발랐어요. 그럼 그때도 열 처리를 해도 돼요? 그 지글거리는 게 연화로 인해서 과연화가 됐는지, 혹은 그 나와가지고 매직을 하던 아니면 와인딩을 했을 때 그 열로 인해서 됐는지에 따라 다른데, 연화로 인해서 한 거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중성펌제도 아까 말했듯이 과연화가 되긴 해요. 만약에 과연화가 돼서 그런 거면 열처리를 하면 안 돼. 근데 그 후에 내가 그 온도를 너무 높게 잡아서 매직기로 잡았다던가, 아니면은 와인딩을 했는데 연도를 너무 높게 잡았어. 그래서 좀 모질이 상했어. 이런 건 열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연화했을 때 성성펌제를 쓰면은 그 성성펌제를 덧바르고 그 방치를 그럼 오래 해도 괜찮아요? 열 처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미 펌제를 바른 상태에서 네. 중성 펌제. 네, 저는 중성펌제로 일단 연화를 보고 어. 거기서 성성펌제를 덧바르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제한 시간은 안 되고, 어쨌든 산성 펌제, 그냥 그거는 산성 펌제, 중성 펌제를 섞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성 펌제가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알카리 펌제, 산성 펌제 섞은 것처럼 리미트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제한은 봤을 때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만약에 중성 펌제를 바르고 산성 펌제를 덧발랐어. 근데 막 20-30분 더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2시간씩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그거는. 2시간씩 있어도 괜찮은 거는 그냥 산성 펌제 단독으로 썼을 때만. 왜냐면은 연화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 매장에서 산성펌제만 썼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1시간 좀 넘게, 거의 1시간 반.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많아서 놓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상했거든요. 좀 탔거든요. 녹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에는 손상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손상도 때문이 아니고, 산성 펌제가 7 이하기만 하면 산성 펌제인데, pH가 6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4.5짜리가 있어. 6짜리는 무제한으로 볼 수 없어. 5부터 무제한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그게 아마 6짜리였을 확률이 높아. 얘는 오버타임을 보면 안 돼. 5부터 가능하다. 왜냐? 5부터는 모발이 등점점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부터는 상관없어요. 혹시 요거 더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중성펌제 면역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알카리를 섞던지 산성을 섞으면 되죠? 지금 순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때는 흰머리는 진짜 손상이 돼서 산성 펌제로
전력 중성 펌제가 섞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동시에 발라서 열처리를 한 번에 해요? 아니면 그 선착법이라고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선착법이라고 있어. 머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는 진짜 미친 듯이 상했어. 근데 여긴 건강해. 여기만 딱 바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럴 때 그냥 다 산성펌제를 발라. 처음 응, 그냥 싹 산성펌제를 발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성펌제든 알칼리펌제 섞은 걸 발라. 그러면 이 중간이 보호가 돼. 산성펌제로 인해서. 그때 제가 바른 게 그거군요. 그래서 산성펌제를 싹 바르고 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약을 바르면 돼요. 저 진짜 그날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약을 이렇게 바르셨을까 하고. 이제 그래. 아세요?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해 생각보다. 왜냐면 특히 그런 머리 있어. 새치머리야. 그래서 매번 그걸 해. 새치 염색. 막 3주, 4주마다 매번 새치 염색을 하는데 곱슬이야. 3개월마다 매직을 해야 돼. 그때 진짜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 딱 요만큼만 발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이야. 요럴 때 산성펌제로 그냥 요만큼을 발라. 뿌리 매직만 할 때 요만큼 발라. 그리고 이렇게 빗질해 보면 곱슬 있잖아. 그냥 거기 이제 약을 발라. 오버랩 돼도 여기가 보호가 돼. 요렇게 해줘. 그러면은 그 밑에가 좀 증상이라서 선착법으로 이거를 발랐잖아요. 성성품들. 그러면은 그 시간차를 얼마나 두고 다시 우리 뭐 중성품제나 알칼리품제 바로. 그러니까 얘는 산성펌제로 바른 거는 무제한이라고 했잖아. 무제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가 급송상이야. 펌이 안 나올 것 같아. 나올지 말지 좀 애매해. 막 이런 머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많이 상했어. 그냥 많이 상했다. 근데 얘는 건강해. 이러면 산성펌제를 일단 싹 발라요. 싹 바르면 얘는 환원만 계속 진행이 되고 얘는 환원도 되지만 그냥 얘는 환원이 안 돼. 잘. 그래서 일단 싹 발라놓고 여기에다가 강한 중성펌제가 됐던 모발에 맞게끔 알칼리를 섞던 한 걸 여기다 발라요. 그리고 열처리를 돌려. 그러면은 여기 연화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에 맞는 약을 또 발라. 여기는 손상이 됐으니까 중성펌제를 바르겠지? 근데 손상이 많이 됐다. 그러면 중성펌제에 산성펌제를 믹스한 거를 바르겠지. 그러면은 얘가 연화되는 또 시간 동안 또 얘도 연화가 되잖아. 그리고 얘는 끝난 거야 이미. 얘는 환원이 다 된 거야. 이 둘이 나오는 순간 헹궈도 돼요. 이해했지? 근데 만약에 얘가 극손상은 아니야. 뭔가 중성이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에 중성펌제 소량 믹스를 해서 여기에 발라줘요. 그리고 5분 이내에 헹궈주면 돼요. 얘를 덧방하기 전까지는 얘네가 알칼리 위주로 들어간 게 아니면 오래 있어도 돼. 중성펌제 베이스로 바른 거라고 하면 2, 30분 더 있어도 돼. 괜찮아. 왜냐면 산성펌제 베이스를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바빠서 얘를 헹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한 15분, 20분 더 있어 그냥. 이제 헹굴 수 있을 것 같을 때 여기다가 중성펌제 조금 섞은 거를 발라요. 그리고 5분 이내에 헹구면 돼.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자, 이제 연화가 끝났어. 이제 머리를 말아야 돼. 우리가 와인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연화를 하기 전에 모발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은 와인딩을 하기 전에는 이제 뭘 파악을 해야 되냐? 수분. 이제 얘를 조절을 해야 돼.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하고 나서 온도,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시간, 얘가 세 번째. 선생님들이 와인딩 끝나고 몇 도에 몇 분 넣어? 왜 그런지 모르죠. 나 안다. 수분이 없어야지 컬이 걸리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온도와 시간을 넣는 이유고. 자, 수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여기 건강. 방금 헹궜던 그 머리라고 할게. 얘 건강. 얘 손상. 극손상. 근데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펌을 하러 오면 다 이래. 대부분 이래요. 그냥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 아니면 얘가 좀 덜 극손상. 뭐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수분 어떻게 하냐? 여기는 수분이 많아야 되고 여기는 적당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돼.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펌이 잘 나와요. 대신에 손상도 많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분이 적으면 손상이 덜 돼. 수분이 많으면 손상이 더 돼. 대신에 펌이 더 잘 나와. 자, 그러면은 말릴 때 어떻게 말려야 돼? 와인딩 할 거니까 머리 말려놓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려놓는 줄 알아? 여기를 다 말려놔. 여긴 축축해. 보통 이래. 이러면 안 돼. 여기는 적셔져 있고 여기 위주로 말려야 돼. 여기 부족한 수분은 분무로 살짝 적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펌을 하고 머리를 말려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건강한 데 위주로 말리는 게 아니고 손상된 데 위주로 말려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수분 이렇게 했어. 자, 와인딩을 한다. 뭐 20% 말았어. 온도, 시간 이거 어떻게 설정해? 저기 써 있잖아. 건강 뭐 100도 맞나? 손상 뭐 90도, 극손상 80도 이렇게 써 있지. 우리가 디지털 같은 경우는 60도에서 140도까지 넣을 수 있어요. (60도) 이상이 되면 컬이 나와. 그러니까 극손상 같은 경우 이거 열 넣어도 돼? 싶은 머리는 60도로 넣으면 되고 이거 진짜 안 나오겠는데 하는 140까지 끌어올려도 된다. 엄청 급손상인데 생머리라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머리는 그 머리는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고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얘를 말았을 때 60도에서 140도까지 넣을 수 있는데, 자, 여기 극손상, 손상, 건강이야. 이 모든 게 수분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 수분 결합이 뭐냐? 수분이 모발 안에서 날아가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걸 수분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분 결합이 일어나야지만 컬이 걸려. 그러니까 미세한 수분은 있어야 돼. 얘를 바짝 건조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미세한 수분은 있어야 돼. 그래서 싹 말려놓고 얘만 안개 분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세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 극손상이고 얘 손상이고 얘 건강인데 여기부터 웨이브가 나와야 돼. 여기를 맞추자니 60도 가당키나 하겠어? 그렇다고 여기 맞추자고, 이거 140도는 정말 극을 얘기한 거고, 보통 110에서 정말 많아야 120까지. 보통 110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 머리 110 넣으면 되겠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항상 얘 기준으로 먼저 넣어야 돼. 순차적으로. 자, 우리가 수분 결합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 수분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얘 먼저 날리고 그 다음 얘 날리고 얘 날리는 거야. 60도 먼저 넣고 얘 맞는 온도 뭐 70도가 됐든 80도가 됐든 한 번 더 넣고 얘 넣을 거면은 90도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열을 넣을 때 내가 얘 10분 넣을 거야. 혹은 뭐 15분 넣을 거야. 자, 이 온도, 자, 이거 온도는 손상도에 따라 넣는다 그랬지. 시간은 뭐에 따라 넣을까? 맞아.
기장이 길어서 웨이브를 많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많아져야 돼. 근데 C컬만 딱 말 거야. 거기다가 똑같이 15분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지? 기장이 많아서 로트가 바퀴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길어져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만큼 길어. 뭐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 길어. 막 하늘쌤처럼 길어. 막 말았어. 근데 다른 사람 보통 10분, 12분 넣는다고 저런 머리 10분, 12분 안에 위에까지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그럴 때 중간 나눠서 넣어줘야 돼. 자, 그럼 기준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얘 컬이 나오는 게 우선이 아니야. 얘 보호가 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가장 얘에 맞게끔 가장 낮은 온도를 먼저 넣는다. 그래서 얘 수분을 날려. 그러면 얘는 컬이 걸렸어. 그러면 얘는 끝이야. 높여서 얘를 또 수분 또 날려. 얘도 끝났어. 그 다음에 얘를 넣는 거야. 근데 1차, 2차, 3차 그렇게 넣으면 어차피 극손상물은 이미 나왔다고 치는데 두 번, 세 번 더 넣으면 쟤는 결국 손상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좋은 질문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60도로 넣어서 수분을 날렸어. 수분이 많으면 어떻다 그랬어? 아, 잘 나온다. 그리고 잘만 나와?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돼? 많이 상한다 그랬지. 수분이 없으면. 없으면 덜 상하고 좀 덜 나오죠. 그렇지. 수분이 다 날렸어. 있을 때랑 어떨까? 덜 덜 상하죠. 거의 안 상해 이제. 이미 말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장과 그리고 시간 타이밍을 여기서 이제 조절을 잘해야 돼. 목적은 무조건 얘가 바스러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 컬이 나오는데 얘 극송상인데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멀쩡하게 바랄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엉키지 않고 정말 완벽한 결감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부터 컬을 만들기 위해인데 얘가 그 순상이라고 하면 얘가 어느 정도 결감이 나빠질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는 태울 수는 없잖아. 그럼 잘라야 되잖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지. 모발 길이에 따라서 시간은 바퀴수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버님 그러면요 그 열 처리를 할 때 중간에 식혔다가 다시 넣는 거랑 한 번에 쭉 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무조건 식혔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 수분 결합이라는 거는 열을 주고 꼭 식히는 뜸 시간이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드라이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열을 줬어. 바로 놓으면 이게 안 잡힌다고. 열을 주고 열을 준 다음에 잠깐 잡고 있어서 식혀야 돼. 그래야 얘가 형태가 걸려. 그런 것처럼 내가 온도를 60도 넣었어.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분은 식혀야 돼. 권장 시간은 5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통 열을 2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 보통 2번 넣으면 되는데 뭐 60도는 방금 완전 극손상모인 경우 60도를 넣는 거고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넣는다고 치면 70도에서 80도 사이가 될 거야. 90도로 넣는다 그건 극손상이 아니야. 그러면 70도에서 80도로 보통 한 7분 정도 넣어. 그러면은 이 밑에 머리가 어때? 수분 결합이 일어나고 식히는 시간 5분이 지나면 얘는 끝나. 그 다음에 얘를 넣기 위해서 온도를 만약에 70도 넣었으면 80도 혹은 뭐 90도 이런 식으로 높인 다음에 5분 정도 더 넣어. 그러면 얘가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웨이브 머리 기준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기준에 7분에 5분 얼마야? 12분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 이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앞에 조건 혹은 앞으로 지금 내가 얘기할 조건이 안 갖춰진 거야.
아까 하늘쌤이 질문한 게 수분이 많으면 뭐 어쩌고 뭐라 그랬지? 자, 그런 게 있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우선순위. 얘는 온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손상모야. 그러면은 시간을 먼저 낮춰야 돼, 수분을 먼저 낮춰야 돼, 온도를 먼저 낮춰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할 거야. 우선순위, 온도가 가장 중요해. 가장 온도를 낮춰야 돼. 손상모는 온도를 먼저 낮추고 그 다음 수분, 그 다음 시간.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은 좀 더 많이 넣어도 괜찮아. 아까 얘기했지. 이미 수분 결합이 끝난 머리는 더 넣어도 손상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많이 넣어도 괜찮아. 하지만 손상모의 온도를 높이는 거는 그냥 태우는 거야. 그래서 꼭 온도는 낮춰야 된다. 수분이 많을지언정 온도는 낮춰야 돼. 자, 건강모. 건강모가 잘 나오려면 온도, 시간도 중요한데 일단 수분이 많아야 돼. 온도가 좀 낮더라도 수분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야 수분 결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펌이 안 나와. 안 나오는 그 머리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내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모량이 많으면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얘가 그냥 수저통이라고 생각을 해. 젓가락이 이렇게 들어있어. 자, 이거를 구부러뜨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 수저통에 젓가락을 구부러뜨리면 이게 구부러질까? 이 안에 못 구부러져 있지. 근데 얘 젓가락들을 뺐어. 한 반쯤 뺐어. 그럼 구부러져 있을 수 있잖아. 머리는 이렇게 무한정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머리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량이 많으면 웨이브가 잘 안 걸려.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마치 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젓가락들을 많이 빼줘야 컬이 걸리는 것처럼 모량 안에 있는 이 모질들을 좀 빼줘야 공간감이 생겨서 컬이 더 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머리를 보면 저번에 숱을 많이 치고 왔잖아. 그러면은 여긴 무거운데 여기만 가벼워.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긴 가볍네? 컬을 말잖아. 여기만 엄청 잘 나와. 왜? 여긴 가벼우니까. 여긴 무거운데 건강해. 그러면 컬을 말면 내가 원하는 컬은 약간 요런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이렇게 컬을 원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여기만 센 컬이 원할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모량이 너무 적어진 이 상태는 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잘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얘는 좀 잘 안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겠지? 머리를 잘 나오기 위한 방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숱을 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곱슬화를 시키는 방법 둘. 무슨 말이냐면 생머리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 자, 그럼 연화할 때 머리가 이렇게 있어. 이 머리를 약으로 발라놓으면 약의 무게에 의해서 더 펴져. 그러니까 얘를 로또로 말아놔. 그러면 얘를 풀고 나오면 어때? 컬이 걸려있지. 얘는 곱슬이 된 거야. 내가 인위적으로 연화를 하면서 컬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은 안 말아놨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 이 방법을 쓰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연화하면서고, 두 번째 와인딩 할 때, 와인딩을 할 때 컬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와인딩을 할 때. 맞아요. 호수를 낮춘다. 또 하나. 맞아. 그 두 개를 적절히 이용하면 돼. 섹션을 얇게, 그리고 호수를 작게. 자, 잘 나올 것 같은 머리야. 내가 이 사람 한 22호 굵기로 머리를 섹션 타서 말면은 그냥 그쯤 나올 것 같은 머리였어. 근데 이 사람이랑 똑같은 디자인을 원하는데 머리가 얇고 생머리야. 똑같이 말면 똑같이 나올까?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호로 말든 18호로 말든 정말 안 나올 것 같으면 16호를 말아야겠지? 그렇게 하고 섹션도 어때? 내가 원래 타던 섹션보다 더 좁게. 그래서 롯들을 더 많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정말 안 나와. 아, 난 막 그래. 고객이 와서 저는 여태까지 펌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어딜 가도 일주일이면 다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롯들을 찍펌 해도 되고. 자, 롯들을 일단 말아. 연화할 때. 근데 이제 직펌은 장단점이 있어. 직펌은 장점이 컬이 그대로 나와. 단점이 연화 펌을 했을 때만큼 깔끔하진 않아. 그리고 컬이 루즈하게 떨어지기 힘들어. 연화 펌은 되게 부드럽고 깔끔해 보이고 드라이한 것처럼 연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존재해. 그러면은 정말 안 나오는 머리야. 그럼 롯데 미리 말아놔. 그리고 연화를 봐. 그리고 나왔어. 수분 가득해. 수분 많이 해. 수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잘 나온다 그랬지. 손상도 되겠지만 잘 나오잖아. 일단 잘 나오는 게 중요해. 이 사람은. 그 수분도 말리지 마. 뭘 말려. 그냥 헹구고 나오면 그대로 말아. 몇 호로? 작은 걸로. 섹션은 얇게.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 이제 마지막.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왜 무서워? 엉덩이가 아프냐 머리가 아파서. 이제 마지막. 이거 가자. 이제 와인딩도 끝났어. 뭐해? 중화. 자, 중화 어떻게 해? 중화 뭐 있어 우리? 과수, 그럼다, 크림, 물. 오, 모범생. 브롬. 자, 이거 자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설명할게 그냥. 아니 형, 아나 모르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아요? 뭐야? 근데 원장님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과수. 자, 얘 7분. 얘 15분. 얘는 무조건 2차 중화. 얘는 한 번에 끝내. 얘는 탄력. 얘는 루즈. 얘는 손상 높아. 손상 적어. 그리고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색이 빠져. 얘는 색이 안 빠져.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안 돼요. 어? 근데 안 돼요. 뭐가? 빠지는 과수가 빠져요. 과수가 빠져. 자, 그리고 이제 브롬. 브롬은 사실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몸이 안 좋아서. 뭐? 손이 많이 가요. 일단은 가장 큰 게 2차 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커. 2차 중화가 얘는 필수야.
안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안 하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보니 저 펌이 다 늘어졌어요. 가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야 돼. 과수는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잖아. 색이 빠지고 손상도가 높고. 근데 얘도 엄청난 큰 장점이 있어. 빨라. 한 번 해도 돼. 그리고 탄력이 높아. 그래서 얘로 이제 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과수를 좀 덜 손상되게 요즘엔 나와. 그러니까 개선이 돼서 나온다. 대신에 얘는 7분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켜줘야 돼. 7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상이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과수로 할 때 불엄산이든 과수든 우리가 연화를 하잖아. 그 다음에 어쨌든 작업을 거치고 나서 중화를 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 연화제는 100g 썼는데 얘는 막 200g 쓰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엄청 많이 상해. 이유는 연화가 쉽게 말해서 우리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고 물을 넣은 거야. 자, 상상을 해.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어? 그럼 세탁을 돌려. 뭐 빨래 깎아미 물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빨래가 끝나고 그 다음 뭐해? 탈수를 하지. 이 탈수를 진짜 많이 하는 게 중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빨래 까면 어떻게 되겠어? 너덜너덜해지지. 연화를 100g 썼으면 얘보다 적게 쓰던가 똑같이 쓰는 거야. 절대 얘보다 많이 쓰지 않는다만 지키면 돼. 그리고 양 조절 어떻게 하냐고? 우리 공병 있잖아.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중화가 안 될까봐 일단 많이 해야겠다 하고 뿌리거나 바를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선배인 정희님이 잘 알려줘야지. 일단 머리는 다 젖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이거 설명 먼저 할게. 어차피 포함된 얘기야. 과수가 우리 이제 과수로 다 한다고 되면 돼. 우리 불엄산이 C5밖에 없어. 다 그냥 과수야. 시술도 중화제 불엄산이야? 과수래. 제가 알기로는 C5만 불엄산으로 알고 있어. 자, 과수야. 아무튼 과수인데 얘가 종류가 크림, 로션, 뭐 혹은 에멀전, 그리고 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타입이 굳이 있는 이유가 있어. 특징 설명할 수 있어? 크림은 잘 안 써 요즘에. 크림 단독으로 잘 안 쓰죠. 얘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처져 좀. 그리고 무겁고 바르기가 힘들어. 오래 걸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이 왜 있을까? 얘는 손상이 가장 적어. 손상이 가장 적고 가장 윤기나. 윤기와 손상 이것 때문에 해. 특히 매직을 했을 때 크림 중화로만 하면은 거기다 코팅된 느낌까지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크림 중화제가 꼭 있는 이유가 손상이 적고 윤기가 나고 코팅된 느낌으로 인해서 결까지 좋아. 로션 얘는 물이랑 크림이랑 그냥 섞은 거야. 그럼 물이 뭔지만 알면 얘가 알겠지? 물은 손상이 빨라요. 맞아. 흡수도 빠르고 뿌리는 것도 빠르고. 맞아. 상해요. 맞아. 손상도는 상대적으로 좀 심해. 대신에 탄력이 좋아. 그리고 빨라. 맞아. 정확해. 빨라. 그러니까 빠르고 탄력적이고 해서
컬을 말았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물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로션은 내가 물을 쓰는데 얘로만 하기에는 손상도 그렇고 윤기도 그렇고 이걸 잃잖아. 이걸 챙겨주고 싶기 때문에 로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하는 건 만약에 매직 세팅을 해서 위에는 피고 밑에는 말았다. 그러면 위에는 크림을 쓰고 밑에는 물로 하는 게 이상적인데 번거롭잖아. 그냥 로션으로 한 번에 해도 된다. 혹은 로션 위주로 하고 밑에만 물을 쓰든지. 로션은 다 바른 다음에 와인딩을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어치. 그것도 이제 설명할 건데.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림 잘 안 쓴다 그랬잖아. 물을 많이 써. 물을 어떻게 써? 그렇지. 분무. 또 기계. 또 공병. 보통 이렇게 3개 위주로 써. 혹시 또 있나? 물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경우? 나는 이거 말고 다르게 중화한다. 없지. 자, 분무 뭐야? 뿌리는 거잖아. 얘 장점은 뭐야? 빨라. 단점이 뭘까? 절대밖에 거기 중에 나 튀어요. 호흡기 안 좋아. 오, 그럴 수 있네. 하게 안 되니까. 자, 이거에서 내가 아까 그거 설명한 거야. 자, 분무 중화하면 뭐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것 같잖아. 정말로 안 될까? 스치기만 해도 되는데 어. 이제 로드가 바뀔 수가 많아지면 맞아. 안에는 안 젖잖아요. 그치. 만약에 롯데를 안 말고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있어. 여기 컬이 걸려 있어. 이 상태의 분무 중화하면 다 돼.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어. 분무랑 공병이랑 그냥 한 묶음으로 보면 되는데 얘 분무랑 공병이 좀 처져. 물의 무게에 의해서. 그러면 기계로 쓰는 경우는 뭐냐? 얘는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물의 무게 자체를 더 줄여줘.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덜 처져. 그리고 기계가 덜 처지고 기계가 좋은 거는 깊숙이 잘 흡수될 확률이 높아. 이제 단점은요? 단점? 기계 단점. 뭐가 됐든 분무보단 나아요. 가장 여기서 우수해. 분무, 공병, 흐를 위험이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흡기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기계 어때? 흐를 위험 가장 적고 그리고 어디 튈 위험도 가장 적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중에 가장 적어. 그리고 공기층까지 만들기 때문에 무게감도 가장 적어. 그래서 처짐도 적고 그리고 흡수도 제일 빨라. 그래서 기계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 물로 할 거면. 근데 분무로 하거나 공병으로 하거나 어쩔 때 이렇게 할까? 뭐 굳이 기계 안 하고 분무랑 공병. 풀 와인딩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안 풀고 막 3바퀴 반씩 말아서 머리가 착착착착 감겨있는 롯데에 중화할 그럴 때. 때는 물이 낫지 않을까요? 음. 품으로 다 안 들어갈까 봐. 분무로는 안 되겠지만 기계로는 돼. 근데 뿌리기만 해놓으면 안 돼. 뿌리고 그래서 찹찹찹 해줘야 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롯데를 말아놓고 중할 때도 얘가 탄력 더 좋아. 얘는 무게에 의해서 좀 처져. 얘는 애초에 뭐 택도 없고. 그래서 기계 위주로 쓰되 그런데도 얘네가 있잖아 방법이. 어쩔 때 쓰냐면 정말 머리 많아. 그냥 한 번에 싹 해버리고 싶어. 그럴 때 분무 어때? 착착착착 착착착착 끝. 공병 어때? 샴푸실 가서 샥 끝. 편리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기계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름산이 있잖아요. 보름산은 그러면은 안 쓸까? 아예? 으악. 보름산 언제 쓸까? 손상모. 보름산이 어떻다 그랬어? 손상이 적다 그랬지.
그래서 보통 불음산인 경우는 산성펌제 중화제가 일반적으로 불음산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산성펌제 단독으로 쓰는 머리는 이미 애초에 너무 상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 경우는 불음산을 써주면 좋다. 그런데 2차 중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2차 중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여기가 중화 되는 정도, 여기가 시간 15분, 여기까지 중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다. 요 사이 7분 동안 딱 불음산을 중화를 하잖아. 그러면 7분까지는 쭉 올라가. 근데 여기서 작용이 끝나. 그래서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줘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꼭 2번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중화 수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음산을 할 때는 꼭 중화를 2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화를 한 번만 하면 15분 동안 일으켜야 될 중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조건 처진다. 그냥 무조건 처진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아까 그거처럼 끝에는 진짜 기존상물이 산성펌제 쓰기 위해서 썼는데 그 중화할 때 가수를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밑에? 그러면 좋지. 그러면 자, 순서를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지. 불음산을 밑에 먼저 1차 중화 해놓고 2차 중화 할 때 위에 과수를 덧바르면? 그렇지.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연화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약을 발랐어. 그러면 내가 여기 시간을 나는 맥시멈 30분 볼 거야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열 처리 10분을 했어. 그러면 20분 남네? 근데 여기 바르는데 시간이 20분이 걸렸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것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 숱이 너무 많고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밑에 바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얘 나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얘의 pH를 낮추던 아니면은 얘 알칼리로 들어갈 거를 중성펌제를 좀 섞던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서 얘가 30분 안에 끝나지 않고 40분이든 50분이든 버틸 수 있는 약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방금 중화를 할 때 내가 불음산으로 밑에 중화를 했어. 근데 이렇게 긴 머리 요만큼만 불음산이고 여기 위에는 숱 엄청 많아. 여기 하고 이미 여기 중화 다 하는 동안 여기 시간이 다 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는 밑에 중화하고 위에 중화하면 입이 7분이 돼 있어. 밑에 다시 중화하면 끝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 요 정도 머리야. 여기만 불음산인데 여기 하는데 뭐 1, 2분밖에 안 걸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 한 5분 정도 있다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펌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질 파악 그리고 펌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감각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아 물론 감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어떤 머리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를 만졌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손상이 얼만큼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은 있어야겠지. 이제 거기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돼. 머리가 굵을 때, 얇을 때, 곱슬이 있냐 없냐, 손상이 한 번 돼 있냐 두 번 돼 있냐, 극손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맞춰서 산성펌제를 쓸 건지 중성펌제를 쓸 건지 섞을 건지 그리고 와인딩을 미리 할 건지 수분감을 어떻게 할 건지 온도는 어떻게 넣을 것이며 온도를 한 번에 끝날 건지 아니면 2번을 넣을 건지 어렵지. 근데 이게 정립이 되고 나면 그냥 쉽다. 그냥 수학 공식 같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여쭤보세요. 연화
전까지 말리고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고 PPT 뿌려서 들어가는 쌤들이 있고 해가지고 PPT 일단 PPT 먼저 설명을 해볼까? PPT는 뭘까? 단백질, 저분자 단백질. LPP는 뭐야? 고분자 단백질. 자, 이거는 뭐 때 쓰는 거냐면 PPT는 내 모발이 많이 상했을 때 뼈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야. 근데 얘는 꼭 열에 의해서 수분감을 살짝 날려줘야 뼈대가 형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머리에 PPT를 뿌리고 살짝은 건조를 시켜줘야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손상된 머리가 뼈대가 형성이 되면서 약으로부터 버티는 힘, 그리고 환원이 되는 힘, 이 모든 게 올라가. PPT를 뿌리고 건조를 시켰는데 다시 수분감을 물로 뿌려서 연말 들어가면 또 달라요? 다르지. 왜 다른? 자, 수분이 최소한의 연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오잖아. 큐티클이 좀 열려 있어. 미세하게. 근데 말리잖아. 다시 닫혀. 그러니까 최소한의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펌을 해. 건강한 머리가 안 적셔져 있어. 그러면은 연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근데 반대로 머리가 엄청 상했어. 여기 엄청 적실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모순되게도 그렇다고 너무 말려서도 안 돼.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물이랑 CC. 희석이 될 때. 방금 얘기한 것도 맞는데 희석이 되는 거는 적어요. 만약에 희석을 시키려면 정제수를 써야 돼. 그러면은 물은 촉매제 역할을 한단 말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화가 더 잘 되게 도와줘.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없으면 더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모표피와 모피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모피질이 전체 모발의 80, 9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 그 안에 가장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영양분도 들어가 있고 내 모발을 단단하게 구축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수분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리가 약해졌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채워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약으로부터 그냥 노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PPT를 그럴 때 쓰는 거고 거기에 큐티클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LPP까지도 쓰는 거야. LPP는 보통 크림 타입이고 PPT는 보통 액체 타입인데 LPP까지 바르면 보통 펌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LPP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모발에 가지고 있는 간축 물질 역할을 대체를 해줘. 간축 물질이 모피질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걔네가 단단하게 굳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펌이 잘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극손상모야. 그러면은 PPT를 뿌리고 살짝 건조를 해.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물이 없으면 어떻다 그랬어? 손상이 더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 있어야 그 받아들이는 힘이 세. 그러니까 약을 받아들이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펌제의 대부분 가장 앞에, 그러니까 펌제에 뭐 TO 뭐 어쩌고 또 써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앞에 정제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정제수가 있어야만 이 모발을 환원하거나 연화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했지? 질문 없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끝났어.